국민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고흥 지역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으로 내정된 항공우주청 입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춤했던 지역 마이스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행사를 유치할 초대형 컨벤션 공간이 부족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전남의 교부보 확보 차원에서 지역 무소속 자치단체장 당선인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다음 달쯤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의 무소속 시장 군수들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남 군곡리 폐총에서 대규모 제사시설이 확인됐습니다. 해남 군곡리 일대가 고대 국제무역 항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누리호가 발사된 우리 지역 고흥으로 쏠리면서 뿌듯한 자부심 느끼신 분들 많으셨죠. 앞으로도 이런 발사 일정이 거의 해마다 한 차례씩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 기관에 대한 입지 경쟁도 전국적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거침없이 도약하는 누리호. 발사체를 따라 고흥의 하늘을 응시하는 전국 각지의 시선들. 지역에 큰 자부심을 줬던 감동의 장면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이후 거의 해마다 한 차례씩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체가 쏘아 올려집니다. 2027년까지 모두 4차례입니다. 23년, 24년, 26년, 27년입니다. 해마다 한 차례씩 예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중간에 한 번 25년이 비어 있고요. 발사 성공을 지역 우주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하려는 전국 각지의 관심도 가열되면서 경남 사천으로 내정된 항공우주청을 둘러싸고도 또다시 논란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어디에 이제 그것을 둘 것인가 한 것은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 그런 논의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우주청의 최종 입지와 관련 조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우선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조속히 이끌어내 발사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 못지않게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누리호의 성공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훈풍을 불어넣고 내년부터는 정부 기술의 민간 이양도 본격화될 상황. 전남과 고흥이 발사체의 본거지를 넘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 융자, 기금 투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 지역의 무소속 시장 군수들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남은 지역 발전을 위한 미천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남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순천과 광양을 찾아 무소속 노관규, 정윤아 시장 당선인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부터 정부 여당이 챙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략을 떠나서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 당선인 7명 가운데 시 단위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과 접촉을 끝냈고 다음 주에는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전남의 무소속 시장 군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도 성사될 분위기입니다.
앞서 목포를 방문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박홍렬 목포시장 당선인이 요청했던 대통령과의 면담에 윤 대통령이 화답했다는 뜻이 전해진 겁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 당선인은 7월 중쯤에 대통령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좋다,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전남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야 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절실한 자치단체의 셈법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에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보다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관심은 결국 예산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의회 무소속 이봉남 의원이 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신이 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도시민 향동, 저전동, 중앙동, 내곡동, 삼산동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그동안 주춤했던 지역 마이스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스 산업의 지역 경제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시도지사와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하는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가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전부터 등록 창구는 참가자들로 붐볐고 행사장이 마련된 박람회장 곳곳은 활기가 넘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세계 박람회장을 필두로 여수 지역의 마이스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결정판과도 같은 엑스포를 개최했던 여수시는 2013년부터 관련 행사 유치가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각종 전시와 회의 등 마이스 관련 행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행정학회 학술대회를 비롯해 대한소아외과학회와 섬유공학회, 생물학회, 한국정당학회 등 다양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이처럼 뚜렷한 회복세에 힘입어 상반기에만 65억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네 분야를 일컫는 마이스 관광은 최근 지자체들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객들보다는 약 3배 정도의 소비를 있고 또 우리 시가 박람회 사후 활용과 연계해서 그 국제 회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박람회 성공 도시로서 큰 지역경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수는 특히 박람회 이후 구축된 풍부한 시설 인프라와 함께 여수 밤바다로 대표되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 여기에 지자체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이스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형 컨벤션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전문 회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0인 정도가 수용 가능한 회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저희 여수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고 마이스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지역의 산업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비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과 모레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mm, 많게는 1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장마 기간 4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농경지나 도로 유실, 주택 매몰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후후 피해 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한 뒤 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는 물론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100mm, 많게는 120mm까지 내릴 예정이라 비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여수가 22에서 26도, 순천이 24에서 28도, 광양은 23에서 27도, 고흥은 22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도 23에서 28도, 목포는 23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금요일 이후 한 주 동안 예정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장마 전선의 위치에 따라 비 예보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 기상예보를 항상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NS였습니다. 사적 449호인 해남 군공립해총에서 대규모의 제사시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남 군공립 일원이 고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발굴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와 남해의 접점인 백포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전남 해남군 군공립해총. 낮은 황토구릉 정상부 1800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청동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석광묘, 주고영 기둥열, 철기시대 환호 등이 확인됐습니다. 마을 중앙격인 거석 기념물은 제사터로 인근에는 대형 수열 건물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사 의식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열식 주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머리 화석 등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런 제2 행사를 가장 이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빠른 단계에서 확인됐다. 기존에 부안 중막동 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제2시설 주변에는 마을 유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열이 확인됐고 남쪽 사면으로는 수백 개의 주거용 수열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석광묘에서는 항아리에 담긴 인골이 확인돼 국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중국 신나라 동전 화참 한 점과 청동거울 편이 출토돼 군공리가 무역항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 교류가 쭉 이어지면서 제사를 모셨던 근거, 확실한 근거가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처음 나온 대규모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군공립해총을 통해 고대 한중일 교류사를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전남 지역의 수출액이 208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제품이 76억 달러, 석유 제품이 73억 달러로 각각 24%와 105% 증가했고, 농수축산물은 김과 전복 등의 호조로 19.5% 증가한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44억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과 호주, 베트남, 일본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마케팅과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 등이 전남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계엄군에게 미리 실탄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집단 발포 최소 2시간 전 계엄군 장갑차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사진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3,600여 점을 광주일보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실탄 사진은 시민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는 계엄군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지역의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와 무안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화물의 98%를 인천공항에서 독점해 첨단 산업이 물류 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고 홍 당선인은 공감을 표했습니다.